음, 제가 얼마 전, 좀 삑소리가 나냐? 제가 얼마 전에, 인성이란 부모가 아니다. 라는 걸 올렸는데, 뭐 말들이 많으시더만, 뭐 말 많은 주제죠? 뭐 말 많으라고 올린 것이기도 하고, 뭐, 각자 자유고, 떠드는 것도 자유고, 말하는 것도 자유고, 음, 뭐 가끔 보면 그런 글들도 있죠.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 자기 팔자를 알아서 미래를 더 개선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뭐 팔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음, 사람은 누구나 원하죠. 팔자를 바꾸고 싶다.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음,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뭐 나라가 안 바꾸고 싶을까? 당연히 바꾸고 싶지. 근데 바꾸기가 쉽나요? 바꾸고 싶나요? 말은 참 쉽게 합니다. 말은 참 쉽게 합니다. 말이 쉽죠. 쉽게 할 말이 있고 쉽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물론 몰라서 하는 말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의 한계니까.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도 개운법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죠. 뭐 금이 부족하면은 금부치를 뭐 이렇게 갖다 들이대라. 목이 부족하면은 뭐 숲에서 살아라. 물이 부족하면은 뭐 바닷가 가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외국을 가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물상대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마치 나무는 숲이고 물은 바다고 금은 쇠붙이라는 고정관념부터가 이미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거 하나만 보고 계속 가는 게 문제죠. 명리가 아직까지 분화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한계가 분명할 때 정말로 뭘 모를 때 사람들이 모를 때 하던 이야기 방식들이죠. 30년, 40년, 50년, 뭐 100년 그슬로 올라가서 물론 명리가 원래 이러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100년 전 명리가 지금보다 더 훌륭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책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물론 책들이 훌륭하죠. 그 당시에도 도통한 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화는 불이고 수는 물이라는 아주 단순 발상한 데서부터 출발한 게 문제라는 뜻이죠. 제 말은. 그리고 문제점을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찾아야 되는데 사주 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사주 내에서 수가 부족하니까 수를 보충해줘야 된다. 그 수가 무슨 수인지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네. 인성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인성이 부모라고 규정하지 말라니까. 인성이란 거는 선생도 인성이죠. 학습도 인성이고 재학습도 인성이고 무수히 많죠. 인성이라는 그런 휴식도 인성이 휴식. 인왕하면 휴식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무수한 인성들을 놔두고 부모라는 인성 하나만 딱 들이대가지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점쟁이들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점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런데 속지 말고 그런데 현혹되어서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팔자를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팔자 고치는 게 그런 게 쉬운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 고칠 수 있으면 점쟁이가 벌써 자기 팔자 고쳤지. 벌써 떼부자 되고 벌써 빌딩 사고 벌써 건물 사고 했겠지.
자기는 못하면서 뭔 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그리고 팔자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통계 내본 적 있어요? 물론 나도 내본 적은 없어요. 내본 적이 없고 고친다라는 확신도 없어요. 일단은 못 고친다가 전제입니다. 고칠 수 있다라면 팔자가 있지도 않겠지. 작은 습관 하나도 못 고치는 게 사람이에요. 다리 뜨는 습관, 눈 깜빡거리는 습관, 밥 먹을 때 질질 흘리거든요. 안 고쳐져. 물론 의식적으로 고칠 수는 있겠지만은 평생을 그러고 가져온 습관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치나? 그럼 그걸 고친다고 인생이 달라져? 팔자가 달라져? 아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팔자를 고친다는 전제, 팔자를 바꾼다는 전제, 뭔가 향상시킨다는 전제가 사주 내에서 무엇이 단순히 많고 적고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령 목이 많으면은 뭐가 죽어요? 토가 죽죠? 그러면 토가 왕한 짓을, 그럼 토를 왕하게 만들어야 돼요. 금을 강하게 만들어서 목을 쳐야 돼요. 아니면 목에 대한 행동을 줄여야 돼요. 이러한 분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단순하게 목이 많으니까, 단순히 금이 적으니까. 그거는 아주 간단한 기계조차도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기계조차도 문제가 하나 생기면 각종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의 팔자를 가지고 단순히 니는 수가 부족해. 그럼 니는 수를 보충해야 돼. 물을 많이 먹어. 어항을 들여. 바다를 건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수가 부족하다는 의미. 그럼 간단히 합시다. 다 거두절미하고 수가 부족한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죠. 토가 왕해서 수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저처럼 수가 없는 사람도 있고, 목이 왕해서 수가 설되어서 부족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 다 그 사람이 생기는 문제가 다 다르고 대처법이 다 다른 거예요. 토가 왕해서 수가 마른 사람은 이거는 오버한 거예요. 자기가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뭔가를 취하는데 끝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수가 말라버린 거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적당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자기가 성취하려는 목표가 너무 큰 거예요. 토국수가 원래 그런 거예요. 토국수라는 것은 내 영역을 만드는 거거든. 내 구역을 만들고 내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왕수약하면은 수라는 것은 이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분수 이런 걸 모르고 끝없이 달려가고 끝없이 올라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올라가요. 몇십억, 몇백억 버는 사람들 많아.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는 대처법이 뭐예요? 야,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말고, 옆에서 잘한다고 부추긴다고 너무 부하내동하지 말고, 조금 니 거 챙겨놓고 천천히 가고 니 거 좀 챙겨가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한테 개운법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손님한테 해줘요. 저도. 이게 당신 개운법이다. 당신이 살 길이다. 지금이라도 지금 이런 상황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저는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게 당신의 개운법이지만 당신은 못할 거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마음도 조급하고 불안해서, 그리고 당신 처지 자체가 많은 것들을 등에 업고 있고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멈추는 순간 당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하려고 해도 마음도 편치 않다. 당신이 아무리 파렴치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일 개인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과 엮여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모든 걸 바꾸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살고 가족도 없는 나조차도, 제 같은 사람조차도 주변 사람을 고려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니는 수가 부족하니까 바다를 건너 어항을 뭐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냐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게 부적 몇 개 쓴다고 뭘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인가? 수가 모기에서 설대면 이거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모기라는 것은 자아라는 뜻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가 설대면은 미래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쓰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저 같은 팔자가 그런 거예요. 이런 팔자는 금극목을 해야 돼. 무조건 금극목을 해서 금이 금극목해서 금생수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해야 돼? 금극목 하라는 얘기는 자제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욕심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부지런히 사회에 나가서 네가 뭘 할 수 있을지, 네가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에 대해서 겸손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해져서 네 능력 키우고, 다만 그 방향성이 모강하니까 어차피 모강한 사람이 사회 제도나 이런 만들어진 틀에는 못 버티니까 네 개성, 네 특기, 네 1인 1기의 능력을 만들어서 제발 적응 좀 해라. 놀고 먹을 궁리하지 말고 쉬운 것만 찾지 말고. 그게 되냐고 그 사람한테. 목이 술을 설했다라는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이 나만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뭘 하더라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싫은 소리 하면 내가 성질 내니까 그 사람들 그런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겸손해라. 나가서 네 특기 만들어라. 아니 지금도 편하고 지금도 먹고 살기 문제 없는데 그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그런 짓을 해야 돼? 더군다나 크게 돈 벌 생각도 없고 삼시세끼 먹고 그냥 몸과 마음 편하면 땡인 건데 그 사람한테 뭐 하려고 굳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구실을 만들어 줄 수 있냐고. 없는 거예요. 그런 경각심을 못 가진다니까. 화가 왕에서 수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죠. 수가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화가 왕에서 금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건 월지를 중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원인 분석도 없이 뭐 미래를 대비를 하고, 이거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미래를 대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뭘 어른을 공경을 해. 어른 공경하다 뭐가 나와요? 인비태양자들 같은 경우는 어른 공경 무지하게 잘합니다. 상사는 어른 공경 무지하게 잘하고 상사한테는 삐딱하고 아래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해줘요. 어른과 상사는 다른 거예요. 상사라는 것은 위계에 있는 질서, 계급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은 그냥 어른이에요. 어른. 나하고는 이해관계가 없는 어른. 정말로 잘합니다. 인비태양들은 깍듯하고 예절 바르고 보살피고 마음으로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맨날 자기 실속은 못 챙겨요. 상강경관도 마찬가지죠. 상강경관이라는 거는 부조리를 못 보는 거예요. 지 입장에서 지 생각의 부조리예요. 정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보통 평관, 양인 뭐 이런 애들이 정의를 부르짖죠. 다 쓸데없는 짓이지만 물론 쓸데있는 짓이기도 하죠. 세상은 또 그런 게 필요하니까. 평관 보고 야 좀 융통성 있게 살아라. 꼰대처럼 살지 마라. 바른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냥 대충 좀 넘어가라. 넘어가져요? 평관의 발목을 잡는 그런 건데 내가 무슨 흉신 보고 흉신은 무조건 죽으라고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요. 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거든.
흉신으로 잘 사는 사람은 무지하게 잘 삽니다. 잘 살지만은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여정과 고통을 수반하면서 올라왔는가를 생각해야지. 흉신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올라가면서 잘 살기까지, 이때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런 고통들, 여정들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성공하는 흉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흉신들의 불합리합 때문에 대부분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안타까움에서 흉신한테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 내가 다독 끓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뭐 니는 귀신 추종자니? 흉신을 부정한다느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팔자 그렇게 쉽게 고치는 거 아닙니다. 부적 써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뭐 굿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는 그 사람의 방식이고 자유겠죠. 그렇다고 부적이 효과가 없거나 굿이 효과가 없거나 다른 처방이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저는 효과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팔자를 고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 수는 있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저도 집안 내력이 있는 사람이고 뭐 처방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어머님이 처방을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라서 믿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는 저도 가끔 하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팔자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순간순간 선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 나갈 수는 있는데 그거 피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 사람이 해온 게 있잖아. 이 상황에서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과연 그걸 안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 혼자 선택할 수 있고 나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무리 점쟁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있고 본인의 생각이 있는데 사람이 점쟁이가 신이 아닌 이상 그거 가지면 큰일 납니다 간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만할 수 있을까? 물론 제 손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가능은 해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잘못 가는 길을 피해가게 할 수도 있어요. 점쟁이가.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죠. 그리고 점쟁이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바르게 판단해 줄 수 없어요. 저라고 실수 안 하고 저라고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게 더 많지. 어떻게 점쟁이가 뭐 다 알아. 다 알면은 아이고 점쟁이 안 하고 신하죠. 팔자 바꾼다는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방법을 안다고 해서 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손님한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 이렇게 사시는 거 문제 있다. 이렇게 사셔라. 이렇게 맞지만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걸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판단은 당신이 하시라. 난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판단은 당신이 하시라. 내가 당신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그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걸 왜 못 고치는 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줬다. 그럼 내가 해줄 거는 다 해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전 이게 다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고쳐줄 수는 없잖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지. 그렇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꾸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바꾼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꾸라고 해본 적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요.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 못 바꾸는 이유. 알아서 판단하시라. 어쨌든 원인을 알아야 해결도 하고 바꿀 수도 있는 법입니다.
원인은 원인답게 찾았으면 해요. 단순하게 니는 목이 부족하니, 너는 인성이 왕하니, 니는 식상이 왕하니, 뭐 이딴 걸로 원인 찾지 말고 그 식상이 왕한 게 도대체 그 사람한테 어떤 현상을 가져와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관살이 왕한 게 그 사람한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줘야지. 무조건적으로 니는 금이 왕하니까 화로 눌러. 사우나 들어가서 24시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무식한 방법이 어디 있냐고. 열대지방 가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 니는 동남아로 가라 그래요. 니는 금이 귀신이니까 뜨거운 데로 가라 그래요. 뜨거워봐야 얼마나 뜨겁다고. 그러다 우연찮게 여기서 잘 됐다 그러면 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고. 글자 몇 개로 사람 인생을 규정할 수 없어요. 그 글자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규정되는지 알고 방법을 찾으라고. 요지는 그겁니다. 오늘도 노쇼가 발생하는 바람에 한껏 찍고 갑니다.